30년간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넌 아들을 못 낳아서 죄인이야. 저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시어머니 80세 생일. 저는 신명 앞에서 그 비밀을 말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쓰러졌고 남편은 새하얘졌어요. 대체 무슨 비밀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시어머니의 80세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5세, 결혼 30년 차. 이게 제 일상이에요. 어두운 부엌에서 불을 켜요. 냉장고를 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을 꺼내요. 된장찌개, 나물, 김치, 계란말이. 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요. 30년간 해온 일이에요. 수진아, 밥 아직이야?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80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워요. 저는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상을 내려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하나하나 들춰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어제 먹던 거 또 내놨어? 새로 해야지. 요즘 반찬이 맨날 똑같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상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30년간 참아왔으니까요. 부엌에서 새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 최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방에서 나왔어요. 57세, 대기업 부장이에요.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여보, 내 와이셔츠는? 다려서 옷장에 걸어뒀어요. 양말이 어디 있어? 찾을 수가 없네. 저는 손을 씻고 남편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 양말을 찾아줬어요. 57세 남편은 아직도 자기 양말 하나 못 찾아요.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아요. 30년간 제가 다 해줬으니까요. 여보, 오늘 저녁은 회식이야. 늦을 거야. 네, 알겠어요. 남편은 대답만 듣고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30년간 그래왔어요. 저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어요. 시어머니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어요. 주방 세제 때문에 손이 거칠어요. 55세 여자의 손이 아니에요. 70세 손 같아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수진아, 내 생일 준비는 어떻게 돼가? 호텔 예약했고 친척분들 연락도 다 드렸습니다. 몇 명 온대? 50명 정도 오신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이 크니까. 너희 친정에서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미 알고 있는 질문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는 어머니랑 오빠만 오십니다. 고작 2명? 쯧쯧, 친정이 초라하니까 그렇지 뭐. 가난한 집안 딸이 시집을 잘 와서 그나마 사는 거지.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간 들어온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파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제 친정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하지만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은행 취업도 확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하셨거든요. 며느리가 무슨 직장을 다녀? 집안일이나 해. 25살이었어요. 꿈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 접었어요. 그날 오후 큰딸 지은이가 왔어요. 28세,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에요. 능력 있고 독립적인 딸이에요.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뤘어요. 엄마, 왔구나, 지은아.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또 할머니가 뭐라 하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얼굴 보면 알아요. 또 상처받으셨죠? 친정 얘기하셨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딸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엄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이혼하세요. 엄마 인생 사세요. 지은아, 할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 다 알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할머니가 엄마 밥상 뒤엎는 것도 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다 봤어요.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컸어요. 저도 28살이고 지우도 26살이에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할머니랑 아빠랑 더 이상 사시지 마세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카페에서 올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생일 지나고 그때 다 끝낼게. 정말요? 약속하세요. 응, 약속해. 지은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딸이었지만요.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밥을 차렸어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식사 중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민호야, 너 요즘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왔다며? 네, 어머니. 다음 달에 임원 승진 발표 있어요. 우리 아들 잘났어. 역시 우리 최 씨 집안 피야. 명문가 핏줄이라니까.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근데 말이야, 임원 되면 아들 있어야 하는데, 너희는 딸만 둘이잖아. 그게 좀 아쉬워.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또 시작이에요. 30년간 듣던 그 말. 어머니, 지은이랑 지우도 훌륭하게 잘 크지 않았습니까? 둘 다 좋은 직장 다니고, 딸이 뭐가 대를 이어?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지. 아들이 있어야 제사도 지내고 대를 잇는 거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하지만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밥만 먹고 있었어요. 민호야, 너도 속상하지? 아들 없어서. 글쎄요, 어머니. 딸들도 잘 크고 있으니까요. 글쎄요가 뭐야? 남자가 아들 없으면 섭섭하지. 대를 이을 손자가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앉아. 밥 다 먹고 일어나. 요즘 예의가 없네. 저는 다시 앉았어요. 30년간 해온 대로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참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30년이에요.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작은 딸 지우였어요. 26세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엄마, 나 내일 점심에 갈게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 지우야. 엄마도 보고 싶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엄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또 우셨죠? 할머니가 또 그러셨죠? 지우도 다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생일 지나면 다 끝날 거예요. 엄마 약속하셨잖아요. 응. 엄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별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오래된 봉투가 있었어요. 27년 전 병원 진단서예요. 최민호님 무정자증 진단. 종이가 누렇게 바랬어요.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어요. 27년 전 저는 이 진단서를 받았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지금도 몰라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정자 기증 동의서. 시동생 최민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27년 전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혼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어리석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수의 정자로 지은이를 낳았어요. 2년 후 지우도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저는 결심했어요. 시어머니 생일날.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예요.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지은과 지우를 불렀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셋이 만났어요. 엄마 결심하셨어요? 지은이 물었어요. 응. 할머니 생일날 할 거야.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정말요? 드디어요? 응. 30년 참았어. 이제 끝낼 거야.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저희도 알고 있어요. 뭘? 저희 친아버지가 민수 삼촌이시라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에 든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저희 DNA 검사해봤어요. 3년 전에요. 지은이 말했어요. 아빠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기록 찾아봤어요. 엄마가 27년 전에 민수 삼촌 정자로 인공수정하셨다는 거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딸들이 알고 있었다니.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거짓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니에요, 엄마.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우릴 위해 그러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아빠가 충격받을까봐. 30년간 혼자 그 비밀을 간직하신 거잖아요. 엄마, 저희가 오히려 고마워요. 지은도 말했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희가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30년간 참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모녀는 꼭 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카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생일날 우리 함께해요. 엄마 혼자 하시게 두지 않을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저는 시동생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는 52세 산부인과 전문의예요. 자기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민수의 병원에서 만났어요. 진료 시간이 끝난 저녁이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동서.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민수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생일날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형수님,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30년 참았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형님이 충격 받으실 텐데요. 동서, 남편은 30년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했어요. 이제 대가를 치를 때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형수님,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27년 전 일 다 말씀드릴게요. 의학적 증거도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서. 아니에요. 형수님이 30년간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도 다 알아요. 형님이 형수님 편 안 들어주는 것도, 어머니가 형수님을 괴롭히는 것도요.
미안했어요.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지은이랑 지우. 제 딸들이지만 형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정말 잘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동서가 낳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는 악수했어요. 27년간의 비밀을 함께 지켜온 동지였어요.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매일 호텔과 연락하며 준비했어요. 음식, 케이크, 꽃장식.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연단도 확인했어요.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저 위에서 제가 말할 거예요. 30년의 진실을요. 생일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30년의 지옥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30년이. 드디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내일 저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30년 만에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2025년 11월 23일 토요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어요. 55세 여자. 30년을 시댁에서 산 여자. 하지만 오늘 이후엔 달라질 거예요. 샤워를 하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단정하지만 우아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도 빨간색으로요. 오늘은 주눅 들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일어났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벌써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었어요. 분홍색 고급 한복. 500만 원짜리예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네, 어머니. 진지 차렸습니다. 오전 10시 지은과 지우가 왔어요. 둘 다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지은은 빨간 원피스, 지우는 베이지 원피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왔구나. 근데 너희는 진작 결혼해서 손주를 낳아야지. 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만 참으면 돼요. 11시 저희는 호텔로 출발했어요. 강남의 특급 호텔. 3층 대연회장. 문이 열리자 큰 홀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테이블이 5개, 각 테이블에 10명씩. 앞쪽에는 무대와 연단이 있었어요. 와, 정말 잘 꾸며놨네. 시어머니는 감탄했어요. 저를 쳐다봤어요. 수진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 누가 진짜로 고생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시누이 미니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도 왔어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12시 30분 잔치가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옥자 여사님의 팔순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고급 한정식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옥자 언니 정말 건강하시네요. 호호호 관리 좀 했죠. 우리 며느리가 잘 모셔서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자랑했어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박수쳤어요. 저는 뒤쪽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긴장돼서요.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응.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가 나왔어요. 큰 케이크에 80이라는 초가 꽂혀 있었어요. 불을 켰어요.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시어머니는 초를 불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이제 가족분들의 축사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민호가 나왔어요. 어머니, 80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박수가 나왔어요. 민희도 나왔어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또 박수가 나왔어요. 다음은 차남 최민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민수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의아해했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민수야, 무슨 소리야? 형수님, 올라오시겠습니까? 민수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30년을 기다린 순간이에요. 무대로 걸어갔어요. 높은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무대 위에 섰어요. 50명의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최민호의 아내이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시만요. 박수는 나중에 쳐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불안해했어요. 저는 25살에 이 집안으로 시집왔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죠. 저는 은행에 취업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직장을 다니냐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시댁 살림을 하기 시작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3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의 일상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30년간 학대하셨습니다. 뭐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민수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못 낳아서 죄인이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년 만나서 불쌍하다. 딸은 손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분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30년간 용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지은과 지우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증인입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엄마를 괴롭히는 걸 봤습니다. 지우가 일기장을 꺼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신 말씀들을요. 민수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할머니가 엄마한테 또 소리쳤다. 밥이 맛없다고. 엄마가 울었다. 2005년 3월 12일.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 제가 밝힐 진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30년간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무정자증입니다. 저는 50명의 친척들 앞에서 외쳤어요. 홀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형님은 무정자증입니다. 홀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27년 전 형수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임신이 안 된다고요. 검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형수님이 아니라 형님이셨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보여줬어요. 1998년 병원 진단서. 최민호 무정자증 진단. 이건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27년간 몰랐어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그럼 지은이랑 지우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딸들입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홀이 폭발했어요. 뭐라고?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민희가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27년 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자 기증이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형수님은 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와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최 씨 집안의 혈연은 이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시동생의 정자니까 혈연은 맞는 거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모르셨죠. 제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30년간 저를 괴롭히셨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하지만 진실은 어머니의 아들이 애초에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입을 떨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간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학대를, 남편의 무관심을, 친척들의 시선을 모두 참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딸들을 봤어요. 제 딸들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30년을 참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30년간 저를 괴롭히셨죠. 하지만 잘못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만 탓하셨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요. 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놓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벌떡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숨이 가빴어요.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여보, 이게 무슨...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단 한 번이라도 엄마, 그만하세요라고 말해주길 바랐어요. 나는. 하지만 당신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30년간 단 한 번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합의서였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겠어요. 저는 30년간 전업주부였으니 절반 받을 권리가 있어요. 민호는 멍하니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딸들은 저랑 살 거예요. 당연하죠. 지은이 일어나서 제 옆으로 왔어요.
저희는 엄마 편이에요. 아빠도 할머니도 이제 상관없어요. 지우도 왔어요. 저희는 30년간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어요. 이제 엄마가 자유로워지길 바라요. 두 딸이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딸들을 꼭 안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안 돼. 이혼은 안 돼. 우리 집안에 이혼한 사람 없어. 그건 어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와 남편 사이의 일이에요. 뭐, 내가 시어머니인데 상관없어? 30년간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하인처럼 대하셨죠. 그럼 이제 저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대하지 않겠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시누이 미니가 나섰어요. 올케 언니,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형님도 30년간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아들 못 낳은 게 그렇죠. 우리 오빠 불쌍해요. 형님도 어머니랑 똑같으셨어요. 그건 이제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형수님을 너무 괴롭히셨어요. 민수야, 너마저 형님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저는 27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형님이 충격 받으실까 봐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30년간 며느리를 괴롭힌 이유가 사라졌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어요. 세상에, 옥자가 며느리를 괴롭혔대. 알고 보니 아들이 무정자증이었다니. 불쌍한 며느리. 30년을 참았네. 저는 딸들과 함께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홀을 나가려고 했어요.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여보, 잠깐. 저는 멈췄어요.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할 말 있으세요?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무정자증인 줄. 그래서요? 미안해. 30년간 내가 힘들었던 것도 몰랐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은 없었어요. 이미 다 말랐어요.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힐 때 당신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런 줄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했죠. 왜냐하면 당신한테 편했으니까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당신은 마마보이예요. 평생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혼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저는 딸들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홀을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돌아와. 저는 멈췄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어머니 30년간 저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저도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감히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지은이랑 지우가 어머니 마지막 손주예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혼자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끝났어요. 30년의 지옥이 끝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희 모녀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이제 자유예요. 문이 열렸어요. 밝은 로비가 보였어요. 저는 딸들과 함께 걸어 나갔어요. 밖은 화창했어요. 해가 빛났어요.
엄마, 어디 갈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저희 모녀는 웃으며 걸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작은 빌라. 저는 딸들과 함께 새로 구한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크지 않지만 따뜻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어요. 여보,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읽고 지웠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민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 모든 것이 멈췄어요. 민호야, 밥은?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어요.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배달 시켜 먹을까요? 배달? 우리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평생 며느리가 해준 밥을 먹었는데 미니가 음식을 들고 왔어요. 오빠, 회사는 괜찮아? 승진 날아갔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소문 났잖아.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아내가 이혼 선언했다고. 임원들이 날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 다들 쑥덕거려. 그리고 오늘 인사팀에서 불렀어. 가정 문제를 정리하라고. 안 그러면 회사 이미지에 안 좋대.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다 수진이 때문이야. 어머니. 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올케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어요.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어머니 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올케 언니 말이 맞아요. 저도 30년간 올케 언니를 무시했어요. 며칠 후 민호는 저를 찾아왔어요. 저희 오피스텔로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은이 나왔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지은아. 아빠야. 아빠는 무슨 아빠. 엄마 괴롭히는 거 30년간 보고만 계셨잖아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와 복도에서 마주 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할 거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제발. 나 혼자 못 살아. 저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일주일 만에 무너졌지만 저는 30년을 버텼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30년이에요. 30년간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딸들은, 걔네들은 저랑 살아요. 당신이 아빠 노릇 제대로 한 적 있어요? 당신도 어머니처럼 딸들을 아들만큼 사랑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부정하지 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30년이 기회였어요. 당신은 그 기회를 다 날렸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민호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조정이 열렸어요. 저와 민호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앉았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민호 씨의 총 재산은 아파트 12억, 예금 3억, 퇴직연금 2억, 총 17억입니다. 박수진 씨는 30년간 전업주부로 가사 노동을 했으므로 절반인 8억 5천을 요구합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박수진 씨가 남편 몰래 정자 기증을 받은 것은 기만 행위입니다. 그건 남편의 무정자증 때문이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냈어요. 박수진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시동생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박수진 씨가 30년간 가사 노동과 육아를 전담했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8억 5천은 적정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요.
조정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수진아,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행복해.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 없이 걸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가정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명예퇴직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30년 다닌 회사를 떠났어요. 퇴직금 5억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8억을 줘야 했어요. 아파트를 팔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더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불평했어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민호는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서툴렀어요. 밥이 왜 이래? 수진이가 해준 건 맛있었는데. 제가 처음 해봐서요. 쯧쯧, 남자가 밥을 하다니. 어머니도 하세요. 뭐? 내가? 어머니도 할 수 있잖아요. 80년 사셨는데. 나는 며느리 없어요. 이제 우리 둘이에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마저 차가워졌어요. 민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후회하세요? 수진이한테 그렇게 한 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나는 며느리 교육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민호는 테이블을 쳤어요. 알고 보니 제가 무정자증이었어요. 수진이 잘못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수진이는 용서 안 할 거예요. 딸들도 우리 찾아오지 않아요. 밤이었어요. 민호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수진에게 보낸 문자들, 답장 없는 문자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에요. 30년간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 멀리 어딘가에 수진과 딸들이 있었어요. 자기 없이 웃고 있겠죠.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어요. 이게 자기가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한편 저는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은이 만든 파스타였어요. 맛있다, 지은아. 감사해요, 엄마. 엄마, 내일 면접 보러 가시죠? 응, 떨려. 잘하실 거예요. 엄마 능력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력서를 봤어요. 55세, 30년 경력 단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혼자가 아니에요. 고마워, 딸들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해요.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30년의 지옥을 벗어났어요. 이제는 자유였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라테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지은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이력서 수정했어요. 엄마, 저희 회사 격리 쪽에서 사람 뽑는데요.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정말? 고마워, 지은아. 지우도 왔어요. 엄마,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선생님 모집한대요. 시간제인데 괜찮으세요? 저희 모녀는 웃었어요. 6개월 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밝았어요. 자유로웠어요. 민수 삼촌이 저희 만나고 싶대요. 지은이 말했어요. 너희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 엄마는요? 저는
아직은 좀. 그날 저녁 지은과 지우는 민수를 만났어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어요. 잘 지냈니? 네, 삼촌. 뭐라고 불러야 할지 편한 대로 불러. 삼촌도 좋고. 엄마는 어떠시니? 잘 지내세요. 요즘 이력서 넣고 계세요. 다행이다. 내가 뭔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 괜찮아요, 삼촌. 저희가 엄마 잘 모실게요. 형은,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니?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그렇구나.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형이랑 작은 빌라로 이사 가셨어. 늦었어요. 지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30년간 기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할머니 용서 못해요. 한편 작은 빌라에서는 민호와 시어머니가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저녁이야. 어머니도 만드세요. 저 오늘 면접 갔다 와서 피곤해요. 민호는 지쳤어요. 6개월간 혼자서 모든 걸 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이는 안 돌아와요. 이제 우리 둘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놀랐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후회하세요? 수진이한테 그렇게 한 거.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후회. 아직. 미안하다고.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는 게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일을 시작했어요. 지은이 다니는 회사 격리부에서 파트타임으로. 수진 씨,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울 게 많아요. 퇴근하고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면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오늘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참, 엄마. 민수 삼촌이 엄마 만나고 싶대요. 만나볼까? 며칠 후 저는 민수를 만났어요. 조용한 카페였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동서.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동서는요? 저도 잘 지냅니다. 지은이랑 지우 가끔 만나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더라고요. 고마워요. 동서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키우셨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형은 어떻게 지내요? 잘 모르겠어요. 연락 안 해요.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혼자서 어머니 모시고. 동서 30년이에요. 30년간 저는 지옥에서 살았어요. 그 대가예요. 2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규직이 됐어요. 57세의 정규직. 수진 씨, 축하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지은과 지우도 축하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외식을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아빠는 안 보고 싶으세요? 아니, 그 사람은 이제 남이야. 민호는 64세,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59세였어요. 직장도 없고 가족도 없었어요. 컵라면을 끓였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핸드폰을 봤어요. 2년 전 문자. 답장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났어요. 평생 혼자일 거였어요. 5년이 더 지났어요. 저는 62세가 됐어요. 여전히 회사에 다녔어요. 이제는 팀장이 됐어요. 지은은 33살 부장이 됐어요. 결혼도 했어요. 지우는 31살 여전히 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 말했어요. 엄마, 저 임신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축하해, 지은아.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호호, 내가 할머니라니. 엄마, 아기 태어나면 엄마처럼 키울 거예요. 사랑으로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32년 전 나는 시집을 갔다. 지옥이 시작됐다. 30년간 참았다. 하지만 7년 전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곧 할머니가 된다. 내 손주를 사랑으로 키울 것이다. 시어머니처럼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났어요. 저는 행복해요. 조용히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한편 작은 빌라에서는 64세가 된 민호가 혼자 있었어요. 요양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민호와 민희, 몇몇 친척들만 왔어요. 저와 딸들은 오지 않았어요. 형님, 형수님한테 연락 안 하세요? 안 할 거야. 올 이유 없잖아.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더 외로워졌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딸들 번호가 있었어요. 5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어. 장례식 끝났어. 1시간 후 지은에게 답장이 왔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차가웠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딸들은 완전히 자기를 떠났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이었어요. 나는 뭘 위해 사는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민호는 혼자 남았어요. 평생 혼자일 거였어요. 이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였어요. 32년 전 잘못된 선택, 아내를 지키지 않은 선택, 그 대가를 평생 치르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딸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엄마, 할아버지한테서 연락 왔어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결정해. 엄마는 상관없어. 저희도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겠어. 저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딸들과 함께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며 저는 진정으로 행복했어요. 30년의 지옥을 견뎠어요. 이제는 천국이었어요.